초봉은 한 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연봉도 충분히 가능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에 을 지원하고 일단 필기부터 처음이시더라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R 프로그래밍으로 시작하기의 저자 김민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랑 빅데이터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는 중요성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과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책을 집필하게 되면서 좀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분석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고 또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그리고 수집과 저장, 그리고 분석, 시각화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좀 그런 실무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시행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은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요. 특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그리고 ADSP, ADP, 그리고 SQLD, SQLP, 그리고 DASP, DAP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은 기사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사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기술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런 순서로 자격증의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는 여기서 딱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간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공학적 기술 이론을 가지고 좀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학사 4년 정도는 했다라고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신 기사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급의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ADSP, ADP는 조금 더 빅데이터 분석에 포커싱을 둔 자격증이고, SQLD, SQLP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SQL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게 데이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특화를 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DASP, DAP는 데이터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2개씩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난이도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DSP, ADP에서 ADP가 조금 더 어려운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 등도 있는데요. 사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에 대해서 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대두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꼭 IT 직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금융이나 마케팅 또는 제품 개발, 의료, 복지, 서비스 분야 등 기업 내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사실 데이터 직군에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 조직마다 요구하는 역량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는 것부터
저장, 처리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직무이고요.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직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럼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 두 직무도 완벽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조금 더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알고리즘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시장 또한 갈수록 밝아지고 있는 현황인데요.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에 43조 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적인 표현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채용 사이트에서 데이터 관련된 직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이 취업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러분들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다른 IT 직군보다 빅데이터 분석가들에게 좀 비교적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굳이 석박사를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격증을 기반으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취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나 비전, 전망은 점점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기업이나 스펙 등 개별적인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딱 얼마다 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봉은 한 4천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직종보다는 초봉이 세기 때문에 4천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차가 쌓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술 역량이 높아지다 보면 연봉 1억도 충분히 가능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는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지 통계,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등 아마 비전공자이시거나 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면 초반에 지쳐버리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먼저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굵게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잡으시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위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다 보면 그리고 또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학습해야 할지 감이 아마 잡히시고 충분히 처음이시더라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실기는 필기랑은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즉 코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기도 필기와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필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잘 잡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 상황, 지식 수준을 다 떠나서 지금 빅데이터를 공부하기 위해 시도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사회의 변화를 잘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공부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길에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강의, 커뮤니티 등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필요하신 것들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랑 열심히 힘내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